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방향성이 애매했고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 내내 계속 밀리다가 막판에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종가부터 체크해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가 0.5%, S&P 500지수 0.7%, 그리고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던 나스닥 지수는 1.1%로 3대 지수 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11,000선을 하회하면은 다시 올라오는 약간의 이런 지지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이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이제 나스닥의 이런 힘을 받게 되면서 다우 지수보다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키워드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식어가고 있는 고용, 그리고 휘발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장 막판에 나온 실적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 쪽에서 전주 대비 23만 명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는 내용보다는 세부적으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신청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계속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6만 2천 건 늘어나면서 16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2월 이후 다시 한번 최다 건수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력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노동시장이 이제 조금씩 뜨거웠던 이런 시장 자체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준에서도 이제는 고용이 좀 더 식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이날 이 지표에 따라서 해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또 이 유가 관련을 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휘발유 가격의 의미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또 하나의 이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8일 이 미국의 전국 휘발유 가격 자체가 작년의 평균가를 밑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파란색인데요. 이 파란색이 미국의 평균가입니다. 이것보다도 이렇게 밑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이후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치솟았었다가 결국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 휘발유 값이 높게 나오면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걸 잡으려는 연준의 움직임 때문에 주식도 떨어졌고 채권도 급등하는 그러한 이상 현상이 나왔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날 미국에 있는 이 유가 관련된 전문가들은요, 휘발유 가격이 올해 연말에는 갤런당 3달러를 또 더 밑으로 하회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섹터가 되겠는데요. 0.7% 오르게 되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IT가 1.5%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순서가 되겠고요. 가장 부진했던 게 서비스와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자, IT 쪽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 1% 올랐는데요. 자동차 이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소비 쪽과 관련된 부분은 견조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헬스케어가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주게 되면서 확실히 방어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대부분의 이 업종들이 하락을 했고 특히 이동통신사가 T모바일의 하락을 기점으로 똑같이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유가 하락 압력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 오늘도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IT를 이끌었던 게 반도체입니다. 정말 기분 좋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랗게 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상승세가 강해졌고요. 이날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장비업체까지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글만 이제 개별적인 악재가 있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성장주 내에서도
테슬라만 개별적인 악재에 따라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하락세들이 다른 종목까지 더 번지지는 않는 그런 견조한 투자 심리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은 산업재 쪽에서도 이제 비행기, 작은 항공사들은 문제가 좀 있었지만 큰 항공사, 보잉과 같은 내용들은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게 되면요. 미국 IT 종목들 구글 빼고 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의 국방부가 이제 최대 9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2% 올라갔고요. 오라클도 같은 관계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1.6% 상승세를 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도 2.1% 오르게 되면서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까지 겹치면서 더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었었고요. 또 그리고 중국의 이 폭스콘 쪽에서 중국 공산당 측에 이 코로나 규제를 완화해달라라는 그런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더 이제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애플이 1.2%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었고요. 관계사로 이제 퀄컴이 3%, 그리고 여기 규모는 좀 작지만 관계사 쿼보 3.5%, 그리고 스카이웍스가 3.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하고 좀 더 이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었던 게 이제 이틀 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이 패권 싸움이 계속 됐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옐런 에스테베즈 상무차관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사를 참석을 해서 중국이 이 반도체 관련해서 태도가 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래 감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자기네 나라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막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풀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었고요. 이 반도체 업계들에서도 중국 공산당 측에다가 지금 미국과 대결하는 것 자체가 업황을 지금 파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좀 대치 국면에서 조금 풀어지는 그런 흐름이 그대로 투자 심리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장비주까지 2% 중반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날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눌렸다가 올라가는 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타게 되면서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1%,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히려 1% 반대로 하락하는 흐름을 이날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중간에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가 요즘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날도 비교적 상승세를 잘 탔습니다. 불안한 투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간밤에도 좀 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개별적인 소식이 나온 점도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체 중에서는 가장 밝게 올라간 게 파이자가 되겠습니다. 3% 올라갔는데요.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의학 쪽, 의료기기 쪽에서는 덱스콤이라는 종목이 작지만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4%대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덱스콤 자체가 개발하고 있는 이 포도당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FDA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올라갔고 다른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이러한 훈풍이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는 오히려 이 보잉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방산 쪽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우선 시티은행 쪽에서 향후 몇 주 안에 중국에서 보잉 737 맥스 옛날에 사고가 났었던 그런 여객기입니다. 이게 보잉의 캐시카우였었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서 그동안 보잉은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보잉이 1.4% 올랐고요. 이제 보잉이 오른 것에 비해서 다른 항공사들은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보잉만의 호재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라는 게 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전에 고점 찍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의 은행 빚을 줄이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30억 달러 부채가 되겠는데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판다.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번 대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테슬라 입장에서 좀 추가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첫 번째 악재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교대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악재로 나오게 됐고 또 채용까지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테슬라는 장중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등락하다가 결국에 0.3%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게임 유통 업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밈주식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게임스톱인데요.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날은 밈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전혀 아니고요. 실적과 관련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실적 내부를 좀 찾아보면은 손실 자체가 안 좋긴 했지만 많이 좀 줄었고 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업들의 재고입니다. 이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톱은 최근에 또 많이 또 밀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최근 하락의 한 3분의 2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 오른 주당 24달러 7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 거의 방향성이 없는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다음 주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한 악재는 없는 가운데 있는 악재에 눌린 모습입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70달러도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71.4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유가는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 쪽에서 공급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는 점. 결국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다가 반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이런 방역 완화 소식 계속해서 구리 가격한테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1.0% 올랐고요. 그리고 금 가격은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1,800달러 선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수익률은 3거래일 만에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FOMC 회의 보고하자라는 내용도 있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미국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반등이 나온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일지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찍히긴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미국의 노동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1.1%의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난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인데요. S&P 500 지수는 전일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4거래일 연속 급락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예상에 부합한 이전 주 대비 4천 건이 증가한 23만 건을 기록했지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만 2천 명이 크게 증가한 167만 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 초 이후 최다 건수를 기록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력을 감축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오늘 지표는 노동시장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2023년 중반까지 완전한 일상을 회복한다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내년 연말 5.7% 재반등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억눌렸던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많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강도 방역 직격탄을 맞은 중국 경제는 둔화를 보여왔으며 중국 정부는 올해 연간 목표 성장률을 5.5%로 제시했지만 지표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1에서 3, 4분기 누적 성장률은 3%에 불과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이 방역 완화 기조로 돌아서면 내년에는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중국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구제 조치 역시 내년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구제 조치가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반등을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GDP 성장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에는 충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주택시장 회복과 경제 재개는 전 세계 무역과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방역 조치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3년간 엄격한 방역을 고수했던 중국이 고강도 방역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역에서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 부담감 맞물려 갑자기 방향을 설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신차 생산 상황이 회복되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내 중고차 도매 가격이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 신차 생산이 어려워지자 소비자가 몰린 중고차는 가격이 크게 오른 바 있었는데요. CNBC가 관련 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도매 경매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고차 가격을 추적하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는 지난 1월 기록했던 최고치 대비 15.6%가 하락했고 11월 지수는 199.4를 기록하면서 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00을 밑돌았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가 하락하며 6개월 연속의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콕스 측은 중고차 도매 가격 하락은 신차에 대한 가용성이 역대 최저 수준에서 꾸준히 회복세를 보임했다는 현상으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신차 판매가 탄력을 받는 상황이라며 앞서 높은 도매 가격의 차량을 인수했던 중고차 업체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진단하면서 지난 11월 중고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감소했으며 1년 전보다는 10%가 감소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던 게 게임스톱의 주가였습니다.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실적에 따라 울고 웃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진한 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밈 주식인 게임스톱의 주가가 오늘 11.3%가 급등한 $24 7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게임스톱의 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마이너스 31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지만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28센트를 12% 하회한 것으로 어닝 쇼크의 수준이었고 분기 매출은 11억 8,640만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며 시장 전망치였던 13억 5,470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이 제시한 다음 분기 전망이 예상보다는 긍정적이었다는 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2%의 상승이며 이어 미시간 대학의 12월 소비자 태도지수, 연방상무부의 10월 도매 재고량이 이어지고 리오토, 존슨 아웃도어스, 피드먼트 리티움, 니콜라스 파이낸셜, 캠버 에너지, AGM 그룹, 더 인터그룹 코퍼레이션,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 그리고 휴스턴 아메리칸 에너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